부동산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십시오. 강스타일 스타 클래스! 자, 오늘 배워보실 내용은 부동산 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단위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평은 3.3제곱미터로 1.8m, 1.8m 이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175cm 정도 되니까 이거 누워도 한 5cm 정도로 남는 그런 규모죠. 성인 남자 한 명이 가로로 눕고 세로로 누울 수 있는 게 1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면적의 구분입니다. 부동산 면적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그리고 서비스 면적,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전용 면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데요.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이런 것들을 총 합친 면적을 바로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용 면적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공용 면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주거 공용 면적 그리고 기타 공용 면적입니다. 자, 공용 면적이라는 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이 같이 쓰는 면적을 말해요. 근데 주거 공용 면적이란 건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것들을 합친 면적이고, 기타 공용 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자, 헬스장, 그리고 요즘에 수영장도 있죠. 이런 모든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기타 공용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면적이 있죠. 서비스 면적은 보통 발코니를 의미합니다. 그럼 실제 아파트 도면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왼쪽에서 보이시는 분홍색 면적이 주거 공용 면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 복도, 그리고 계단이 주거 공용 면적으로 속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마주하는 면적이 전용 면적인데요. 전용 면적에는 주방, 화장실, 침실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보시면 발코니가 보이시죠? 그거는 바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장, 관리사무소, 주민 편의시설은 기타 공용 면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잘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4가지 면적 구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 면적 구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 우리가 보통 청약을 넣을 때 59제곱미터, 뭐 84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바로 전용 면적으로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현관을 딱 하고 들어왔을 때 앞에 보이는 방, 거실, 주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전용 면적에서 주거 공용 면적, 즉 엘리베이터, 복도 이런 것들을 합한 게 바로 공급 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급 면적에서 기타 면적, 즉 관리사무소, 노인정,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합한 것을 계약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 입주자 공고문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렛츠고! 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보면은 59, 72, 84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것이 공급 면적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급 면적과 기타 공용 면적을 합한 게 세대별 계약 면적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앞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실 때 어떤 건지 잘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분양 면적이라고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는 공급 면적을 분양 면적이라고 하지만 오피스텔은 계약 면적을 분양 면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해 소지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사용하냐? 바로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양 면적 오피스텔 30평이 아파트 30평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오피스텔을 광고하실 때, 자, 이 오피스텔은 분양 면적 30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트 30평보다는 훨씬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왼쪽은 오피스텔 평면도입니다. 보시면 분양 면적 26.07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분양 면적은 계약 면적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파트 평면도를 갖고 왔는데요. 아파트 분양 면적은 공급 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는 공급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전용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 바로 공급 면적입니다. 149제곱미터가 바로 분양 면적, 즉 공급 면적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해 본 내용을 한번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곳을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이는 면적이 되겠죠. 그리고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하시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전용 면적과 공급 면적의 차이를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당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공급 면적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용 면적이 아니야, 공급 면적이야. 자, 그러면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리고 공급 면적 110제곱미터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17억이래요. 그러면 이 아파트의 평당가는 과연 얼마일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정보를 잘 전달해 드렸기 때문에 쉽게 맞히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당가는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110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로 나누면 약 33평 정도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럼 17억을 33평으로 나누면 5,151만 원이 나오죠. 진짜 비싸네요.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평소에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스타의 스타 클래스였습니다. 후!